아까 호버링 부분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매빅을 조정하는 거는 좀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또 아무래도 초보자나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말도 아까 하셨고요. 그래서 컨트롤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선 컨트롤러 조종기 자체가 기존 제품보다 굉장히 작아지고, 그리고 기존 조종기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꽂아서 거기에 이제 정보들이 다 이제 나오게 돼 있었는데, 매빅은 핸드폰을 꽂지 않으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볼 수는 없지만 조종기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보를 표시해주는 LCD 창이 생겨서 거기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네. 조종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컴팩트한 조종기를 가지고 있고요. 매빅 네. 조종기가 네. 이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 기체가 찍고 있는 화면이 여기 표시가 되는데요. 그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이 LCD 창이 있어서 여기에 그 기체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표시가 돼서 실제로 핸드폰을 분리를 하고, 네, 이 상태로 조종을 하셔도 영상만 안 보일 뿐이지 기체 조종은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팬텀4 플러스 모델인데, 팬텀4 프로 플러스 모델인데, 이거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작고 가벼워졌죠. 그래서 그 조종하실 때 그 훨씬 더 부담이 적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화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할 때 저번에 보니까 날아가는 게 여기 보이던데 그쵸. 얘는 그러면 이게 조정기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저거는 이제 다 통합이 돼 있어서 이제 네.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네, 버튼이 눌렸나 봐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네. 이 화면, 저기에 나오는 화면처럼 여기도 실제 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이 다 전송이 돼요. 그래서 그럼 얘는 그러면은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얘는 일체형으로 나와서 아. 핸드폰이 없이 저거 자체가 핸드폰의 그 모니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네. 얘는 분리형이라 뭐 본인 핸드폰을 꽂거나 네. 뭐 다른 장치를 꽂아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아직 출시가 안 돼 있지만 그 고글 형태로 나오는 제품이 이제 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종기를 손에 들고 그 얼굴에 그 완전히 착용을 하고 가상현실 비슷하게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좀 것까지 나올 겁니다. 멋있겠네요. 촬영하는 모습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뭐 하는 거지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형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손쉽게 이제 여성분들도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뭐 쉽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팬텀4에는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매빅은 작지만 그 기능들이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누구나 쉽게, 여성분들도 처음에 쉽게 이제 날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저희 이제 아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뭐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본 사용법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신 다음에 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매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실내에서 비행하시다가 병원에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기체가 이제 부서져서 바로 AS 센터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숙지를 하시고 하시면은 네, 아주 쉽게 날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매빅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제 조종기가 있고 여기다 핸드폰을 물려서 이 영상을 보면서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근데 이 조종기가 없이, 또 조종기 없이 핸드폰만으로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종기를 집에 두고 왔거나, 혹은 조종기 배터리가 다 됐거나, 그래서 얘를 못 쓰거나, 그럴 때 이제 이 핸드폰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네. 또 뭐 조정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점도 있다면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네. 하면 뭐 이거는 지금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나와서 지금 저렇게 돼 있지만, 보통 그 다른 모델들은 큰 영상을 보고 싶으면 태블릿 같은 걸 연결해서 뭐 7인치, 10인치를 사용을 해서 영상을 크게 보면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빅은 조종기 밑에 장착하다 보니까 실제로 태블릿 같은 거는 장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촬영할 때 큰 화면을 보고 촬영하는 건 조금 힘들다는 거, 이제 그게 단점 중에 하나겠죠.
저는 이제 단점으로 꼽자면 이제 핸드폰으로만 아까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비행 중에 지금 조정기를 이용한 상태에서 조정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은 얘가 메인 조정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모니터 역할만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핸드폰으로만 조정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조정하는 화면 자체가 사라지고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플레인 모드나 에어플레인 모드를 이용을 해서 전화 들어오는 걸 잠시 차단을 시키신 다음에 꼭 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희 주연화제님이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직접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오픈을 해서 이제 사용법을 확인을 하다가 실제로 그 핸드폰만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진 명령을 줘서 이제 그 화면 터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게 조종기를 손을 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진 상태에서 먹통이 돼 버려서 기체가 계속 혼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화를 끊어도 앱이 실행이 바로 안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충돌을 해서 한번 추락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다행히 밑에 잔디밭이 있어서 크게 망가지진 않고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없었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날렸는데 저는 이거보다 좀 작은 건가? 근데 날렸는데 이게 잘 날길래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점점 멀어지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찾았는데 완전 좀 약간 부서져 있고. AS 받으셨어요? 아니, 못 받았어요. 그냥 일회용처럼 한번 처음 딱 그걸 날렸는데 완전 멀리 날아가 버려가지고. 다시 오게 하는 명령은 없나요? 완구 드론 같은 네. 경우는 있는 모델도 있는데요. 근데 그때 쓰신 모델은 그게 없어요. 바람에 워낙 네. 취약한 모델이라 얘는 그러면은 다시 부르면 와요? 네. 네, 얘네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GPS라는 게 이제 위치를 기억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륙했던 장소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조종기가 꺼지거나 아니면 조종기 신호를 잃어버리면 그 자동. 시간을 한 3초 정도, 5초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끊긴 거를 감지하는 순간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내려앉을 겁니다. 이제 와서 착륙까지 하고 시동까지 따라서 탔습니다. 되게 착해요. 똑똑하네요. 네, 똑똑하고 착합니다. 약간 이제 그것도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단점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약간 이제 핸드폰으로 조종할 때랑 이제 이 약간 뭐라 그럴까, 이 터치 왜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 이 터치로 게임을 하면 약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얘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스마트폰으로 해서 조종을 하게 되면 약간 이 조종기로 조종하는 것보다 이 손맛이 이게 좀 덜해요. 그래서 뭐 미세 조정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약간 좀 이제 하여튼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종기가 팬텀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게 스프링식으로 돼 있는데, 이 매빅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구조가 다른 차이에서 오는 그 이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저 팬텀4 조종기랑 이제 이 매빅 조종기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작아요, 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매빅 조종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금방 닳는 이제 그런 단점도 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연아재님께서는 좀 더 말씀해 주실 게 없으신가요? 네. 지금 뭐 팬텀이나 인스파이어 조종기들은 안쪽에 그 센서가 있고 그거를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감지를 해서 조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빅 조종기는 실제로 내부에 보면 저 스틱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안에 자석이 들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자석의 위치를 센싱을 해가지고 조종을 하게 돼 있어서 그 기계적으로 마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느낌이 더 좀 이질감도 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그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근처에 있으면 조종기 레버를 손을 안 대고 있더라도 혼자 조종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거를 보관을 하실 때 자기장이 많은 곳에다 보관을 하시면 조종기 자체가 센서가 아예 망가져서
정상적으로 조정이 안 되시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만 가지고 조정을 하실 때 이제 간단하게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한 면도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그 핸드폰을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거리하고 고도에 제한이 생겨요. 그래서 50m, 80m 제한이 자동으로 생겨서 내가 그 이상 비행을 하고 싶어도 기체가 거부를 하고 멈춰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로 조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갈 수 있는 수신 거리가 그 이상 가면 기체가 못 돌아오거나 조종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거부하게 딱 그 거리 제한하고 고도 제한이 생기는 그런 제품이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이제 그 조종기가 이게 마그네틱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성이 기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 이제 그 매빅 폼 콤보 세트를 구매를 하면 가방이 같이 들어와요. 가방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접은 기체를 놓고 옆에다가 조종기를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체랑 조종기를 놓을 때 팁인데 조종기의 이 스틱 부분을 가방 바깥쪽으로 향하게, 기체 쪽으로 향하지 않고 가방 바깥쪽으로 향하게 놓으면 그래도 기체 쪽에 영향이 가는 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